안녕하세요. 사환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황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 올려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주말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시청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이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횡보했다. 그냥 그 사상 최고치 돌파한 후에 그냥 횡보해서 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가격 조정으로 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었다. 나스닥 15,200 돌파 시도하고 있다. 정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뭐다? 사상 최고치.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불확실성 해소, 지표 양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 이슈, 헝다그룹 이슈 있다. 23일까지 이제 달러 채권이 이제 30일간의 유예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못하면 디폴트 선언이다 말씀드렸는데 해소가 됐다. 로이터 통신에서 속보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는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소는 될 것이고 만약에 디폴트하고 파산이 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큰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추후에 문제를 좀 줄여서 자산을 매각하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모를 좀 줄인다던가 해서 충격을 최소화해서 국유화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됐느냐? 코스피는 쉬었다. 여전히 약하다. 약세 구간이니까 그래요. 자, 수급 동향을 봐도 그렇게 코스피가 강하게 치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은 소폭 매도했네요. 소폭 매수 들어오다가 소폭 매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1,000억 정도 전후면은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선물이 이제 연속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이제 플러스 전환이 돼서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선물 물량은 부족하다. 코스닥은 거의 1위 1비다.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금액을 크게 키우진 않지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매수 쪽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옵션 쪽은 양매도인데 금액이 거의 안 돼서 그래서 오늘은 숨고르기, 주말 앞두고 숨고르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만 봐도 그리고 환율 동향만 봐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상황. 기관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금융투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물량이 많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물량이 많으니까 크게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오면 쓱 빠져나가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수급 보면은 그냥 중립 이상 정도는 돼요. 그래도 선물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씩 쌓아가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누적 수급을 봐드리면은 자 만기일부터 해서 9월 만기일 다음부터 해서 그래도 8천 계약 이상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큰 물량도 매수한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또 청산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만기일 이후로 코스피는 이제 2조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이제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 1,900억대에 매수를 했다 정도. 그래서 코스피는 수급이 좋지 않고 코스닥은 양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수급이 안 좋은 거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10월 옵션 만기일 선물은 3692 3개월 단위지만 분기 단위지만 옵션은 매달이죠. 자, 그러면은 이달 옵션 만기일 이후 상황을 보면은 자, 콜옵션 같은 경우 콜옵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 그리고 풋옵션도 소폭 매수 이 정도 수급 정도예요. 보면은 수급이 이 10월달 같은 경우 만기일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돌파하기보다는 한 차례 저항받고 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쉬는 구간이죠. 위에 올라가다 쉬는 구간이죠. 그래서 쉬는 구간. 그러면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3050포인트 구간 정도는 살짝 막혀 있어요. 아주 강하게 막힌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살짝은 막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도 그렇다고 아래로 크게 열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옵션도 지금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방향성이 뭐 어느 한쪽으로 크게 나오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횡보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오고 내려가도 천천히 내려가는데 하방향을 크게 열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세 구간 박스권 하단 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3050을 넘어가야지 수급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빠른 코스피의 움직임을 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3050포인트 회복될 때까지는 굳이 코스피 매매하고 싶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자, 코스피는 쉬었고 코스닥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선 뭐 꼬리 말아 올리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뭐 반등이 강했으니까 중립 구간 정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주가 레벨도 더 강하다. 미증시에 비하면 코스닥도 약한데 또 회복되기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고 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니까 좀 개별 성향이 좀 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집중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더 유리한 구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코스피가 회복이 되고 수급이 좋아지고 환율이 좀 안정되면 그때 코스피 종목을 매매하시면 돼요. 코스피 종목은 일부 종목이 보이긴 하는데 한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코스피 종목 중에도 지수 연동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중소형주는 괜찮아요. 지수가 못 가더라도 중소형주는 좀 개별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수 연동이 큰 종목들은 당장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되겠죠. 못 움직인다. 이정구 회장이 미국 가고 뭐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폴더블 잘 팔린다고 해도 반도체 뭐 악성 리포트가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우려감 하는데 좋은 소식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있고 뭔가 굉장히 묻어가는 느낌이 있죠. 네. 역시 주가가 약세일 때는 뭔가 작은 악재라도 크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해묵은 악재도 계속 우려먹을 수 있고, 주가가 강세일 때는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고 기존에 있던 호재도 계속 우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 뭐 D램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좀 과하게 반영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급적으로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면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뭐 경영권에 뭐 참여를 해서 이제 뭐 회사를 살리고 차라리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게 낫지, 나와가지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왜 나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는 게 낫지라고 뭐 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외국인 시각이 현재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도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친환경, 그리고 게임 엔터 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앤 결제, 이쪽을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단발성 이슈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다.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전기차가 왜 좋은데요? 탄소 배출권이 왜 좋은데요? 그냥 친환경이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원전주 뭐 해서 이쪽을 보시면 된다. 뭐 태양광도 보시면 된다. 이런 쪽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쪽은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원전주가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한전 기술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0원에서 62,000원 이 구간을 지금 살짝 넘어가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6만원 구간만 한전기술이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6만원 구간을 유지해 준다. 그럼 다른 원전 관련주들 휴식 후에 따라서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단 한전기술 6만원 이탈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쉬었다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올라온 이제 뭐 대장주처럼 올라와 있으니까 휴식은 나올 텐데 이 휴식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이 이제 같이 뒤따라서 올라오면 된다. 순환매가 나오면 된다. 대신 한전기술이 밀려서 6만 원을 강하게 이탈한다. 그럼 기분이 썩 좋지 않아진다라는 거. 그럼 조금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게임 쪽은 카카오 게임즈가 은근슬쩍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61선 구간을 살짝 건드리면서 이제 76,000원대를 노려보고 있는데 오늘 돌파 시도 정도는 했습니다. 월요일날 갭으로 넘어가서 치고 달리면 좋고,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숨고르기 한 다음에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일단 61선 정도는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 이 구간에 가격 저항도 있기 때문에 한 77,000원, 78,000원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 넘어갈 때까지는 조금 이제 그 저항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 구간 다 왔으니까 신규 매수는 돌파 후 안착 후에 매수하는 게 좋고, 아니면 저항 후에 조정받을 때 휴식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보시면 됩니다.
뭐 네오위즈나 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올라왔는데 일단 21선 넘어와서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거기다 거래량도 오늘 네오위즈 터졌죠. 룽투코리아는 저쪽 중국 쪽 연관된 기업은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 일단 7,5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저항이니까 현재 구간까지 가파르게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아직 벌어져 있고 7,500을 돌파하기에는 21선이 아직 우하향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격이 또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과도한 수급으로 7,500원 넘어간다라고 해도 유지되느냐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하니까 올라올 때 7,000원 위쪽에서는 조금 줄이면서 조정 구간을 보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7,500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뭐 관심 갖는 게 낫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순환매가 나온다. 메타버스 계속 말씀드렸는데 맥스트 이 말씀드리고 나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짧게 치고 빠지면서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정리하셔도 되고 거래량도 터졌겠다. 뭐 휴식을 취하더라도 들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일부만 들고 가도 되고 그냥 더 들고 가도 됩니다. 수급이 굉장히 잘 붙었습니다. 메타버스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ETF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트랑 뭐 덱스터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택 네. 이런 쪽은 제가 VFX 쪽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귀 아프시죠. 뭐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타버스 쪽은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이게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처럼 VR 해서 단일화돼서 이제 뭐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 게임도 들어가고 엔터도 들어가고 뭐 팬덤 같은 경우가 들어가죠. 콘서트도 하고 하죠. 같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또 뭐가 엮여 있다? 결제 쪽이 엮여 있다.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은 무슨 페이에서 이 결제 시스템이 같이 엮여 있다. 그러면은 결제 시스템 또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 말씀드렸고 이 결제 쪽 하면 뭐 보안을 같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자, 드림 시큐리티나 이런 종목들 카카오페이 연관돼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죠. 자, 이게 왜 그렇다?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도 섹터만 공략하셔야 돼요. 다른 쪽은 안 보고 안 보셔도 돼요.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 올랐다 싶으면 쉬는 구간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하고 이 사이에서 순환매를 노리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콘텐츠 쪽은 계속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타이밍에 오징어 게임이 터지고 DP가 터지고 한 거였죠. 자, 이번에 마이네임도 마찬가지고. 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산이 첫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출연진이랑 뭐 작가랑 뭐 이것만 봐도 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 예, 뭐 전지현 씨, 뭐 주지훈 씨, 뭐 성동일 씨,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배우들 뭐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도 뭐 흥행 뭐 히트 메이커죠. 그러면은 A스토리는 뭐 하반기 최대 이 기대작 중 하나로 지리산을 뽑는데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가 같이 좀 엮여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의류 쪽으로 해서 같이 엮여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전지현 씨가 뭐 이제 뭐 워낙 이 뭐만 하면 치킨 먹으면 치킨이 히트치고 옷을 입고 나면 옷이 히트치고 그러니까 지리산이니까 아웃도어 쪽이겠죠. 그래서 네파 쪽이랑 해서 이제 관련돼 있는 이 태평양 물산이 좀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 섹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순환해서 포트를 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고 뭐 전체 다 이 주도 섹터만 가져가진 않더라도 이 중에서 적어도 이제 한두 섹터 정도는 최소한 들고 가셔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대형주가 좋고 이 가치주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으면 뭐 두 종목 이렇게 해서 일부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나은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리오 절반의 성공이다. 어제도 이제 제가 뭐 5시 때에서 6시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는데 이제 이 궤도에 들어간 게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다 정도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아쉬운 그래도 성공적인 절반의 성공이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나로처럼 이렇게 뭐 어렵게 흘러간 것도 아니고 충분히 누리오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지금 펼칠 수 있다. 우주항공 테마 꾸준히 받는다.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밀려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봅니다. 미래 먹거리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밀려주면은. 다만 주도 섹터, 현재 주도 섹터는 아니니까 장기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트레이딩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짧게 치고 빠지는 쪽을 이제 보시면 되고, 주도주 쪽을 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쪽은 밀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밀려 있을 때 매수해 놓으면은 반등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먹거리든 준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미래산업 쪽으로 해서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고 기술력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회성 쪽으로는 이 포장용 상자 가격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뭐 10% 인상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판지 가격 인상으로 해서 뭐 다 예전된 수순이었죠. 우리가 택배 많이 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뭐 대형 포장이라던가 뭐 영풍 재지라던가 뭐 테림 포장 뭐 이런 재지 뭐 포장 용기 뭐 이런 쪽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움직였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움직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른 거니까. 근데 뭐 실제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앞으로도 뭐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그런 관련해서 뭐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는 이건창으로 매각에 대해서 1,000억 원대 매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급등 나왔는데 하루짜리로 일장춘몽으로 끝나면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실망감 갖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때 이 6,000 중반대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에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기다릴 것이냐 뭐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KB금융도 그렇고 특히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대 실적 뭐 나오고 했는데 은행주들 금리 인상기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고 실적이 잘 나온다. 거기다가 이제 뭐 보험사들, 손보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형주들 자신 없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금융주 쪽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밀려도 최악의 경우까지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대형주 자신 없으면 이런 쪽이나 금융주 아니면은 손보사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최근에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까지 이런 손보사들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다가 쉴 때마다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차라리 금융주 쪽을 이제 대형주 매매하시고 금융주 쪽을 보시는 거고 LG노텍이나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기본기는 뭐예요? 실적, 성장성.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뭐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11월에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은행주나 폰보사 같은 쪽 이쪽이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마트, 뭐 아프리카 TV, 뭐 서울옥션, 골프존, 효선 3인방, 뭐 칩세미저 이런 실적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엔 실적 관련주들도 이제 일회성으로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대신 트레이딩 쪽으로 좀 여유 갖고 트레이딩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종목을 골라내기에는 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도 섹터 쪽으로 해서 순환매를 노리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대로 수행해서 여러분들도 뭐 좋은 결과 얻으시고 만약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그냥 들고 있다 쭈르륵 미끄러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고 가입을 결정해 주시는데 혼자 하기 좀 어렵다 결단 내리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쪽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